수소차 보급이 어느 정도로 많을까요? 우리가 인지를 못하고 있어서 그렇지 사실 성장 속도 자체는 굉장히 빠릅니다. SN 리서치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전 세계에 등록된 수소 전기차가 17,400대였다고 합니다. 이게 2020년하고 비교하면 무려 83%나 증가한 겁니다. 점유율도 한번 볼까요? 17,400대 중에 넥소가 9,300대였고요. 점유율은 53.5%로 1위를 기록했습니다. 토요타는 5,900대를 판매해서 2위를 기록했는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건 점유율 상승폭입니다. 넥소가 판매 대수는 증가했거든요. 그런데 점유율은 69%에서 53.5%로 줄어든 겁니다. 반면 토요타 미라이는 2020년 점유율이 17%였는데 34.2%로 상승했고요. 중국 브랜드인 포토는 400대를 팔았는데 이게 2020년하고 비교하면 503.3%나 증가한 겁니다. 4위를 차지한 혼다는 300대를 팔았는데 2020년보다 23% 증가했습니다. 이 자료만 봐도 알 수 있는 건 뭔가요? 지금 전기차에 이어서 수소차를 건드리는 브랜드도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이 정도 양상이면 현대차도 개발과 보급에 더 집중하고 정부에서도 보급과 개발을 위해서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 같은데 최근에 갑자기 수소차 관련 예산을 2천억 넘게 삭감한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뭐가 문제인지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이거부터 제대로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요. 우리는 정치 관련 채널이 아니기 때문에 정치적 판단은 하지 않을 겁니다. 환경부에서도 정치적 판단에서 내린 결정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예산은 삭감하지만 수소차 정책 방향은 그대로 간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정치적 판단보다는 수소차 산업 측면에서 문제를 이해하고 분석하고 판단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 일정 마지막 날에 정의선 회장과 면담을 하는 걸로 알려졌죠. 최근에 현대차가 미국에 새로 공장을 짓겠다고 하기도 했고 미국에 9조 원에 달하는 투자를 한다고도 했잖아요. 그래서 이에 대한 감소 표시를 할 전망이고 아마 이야기가 좀 진전되면 전기차 같은 미래차 전략이나 미국 정책 관련해서도 이야기가 오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영상이 나갈 때쯤이면 이미 면담이 끝나고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나온 상태겠죠. 현대차 그룹이 2030년까지 전기차 누적 판매량으로 잡은 목표는 323만 대입니다. 이게 글로벌 전기차 점유율로 따지면 12% 정도 되는 건데 이것 때문에 국내 생산량만 무려 144만 대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힌 겁니다. 그래서 국내에도 공장을 새로 짓고 기존 공장도 설비를 다시 하겠다는 취지의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뭔가요? 현대차는 배터리 전기차랑 수전기차 투트랙 전략을 가져간다고 했죠. 수차량 관련된 자세한 이야기는 지난번 영상 조회수 100만을 돌파한 이 영상을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주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 전략이 좋은 이유는 크게 세 가지죠. 첫 번째는 대형 상용차 같은 경우는 배터리 전기차보다 수전기차가 훨씬 유리하다. 그리고 그 이유에는 충전 속도가 있고 세 번째는 충전 속도 관련 개발이 한창인데 액화수소 보관과 액화수소 충전 방식을 활용하면 현재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충전기 압력 문제, 대기 문제 같은 걸 해소할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이미 관련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기도 하고 이런 게 모두 해결되면 수소 승용차 보급도 문제없이 가능하다는 게 포인트였습니다. 이외에 수소를 어떻게 친환경적으로 생산할 거냐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고 그래서 수소차뿐만 아니라 수소 산업 전반적으로 많은 개발 비용과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도 중요했습니다. 정부의 지원과 기업의 개발 속도가 만나서 시너지가 충분히 발휘되어야 한다는 소리이기도 하죠. 이게 너무 먼 나라 이야기 같을 수도 있고 한국만 우물안 개구리처럼 수소차가 뭐냐 이러는 사람들도 있는데 과연 그럴까요? 나라별 수소 경제 로드맵이라는 게 있습니다. 미국은 아예 주 단위로 수소 산업 계획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2019년 수소차 보급량이 7,900대였거든요. 이걸 2023년까지 100만 대로 늘린다고 밝혔고 수소 충전소도 2019년에 44개였던 걸 2023년까지 1000개로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전체가 아니라 캘리포니아 주에서만요. 그리고 이미 수소 생산과 운송에도 투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게 풍력 발전으로 생산한 수소를 천연가스 수송관을 활용해서 공급한다는 건데 이 프로젝트의 이름은 윈드2H2입니다. 유럽도 수소차 관련 계획이 구체적입니다. 유럽은 아예 그린 수소 생산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수소 생산 단계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친환경적이냐를 기준으로 나누는 건데요. 그레이 수소가 1단계, 블루 수소가 2단계, 가장 친환경적인 그린 수소가 3단계라고 보면 됩니다. 유럽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그린 수소 생산을 100만 톤, 그레이 수소는 약 960만 톤을 생산하겠다고 했고요. 이걸 2025년부터 역전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레이 수소는 점점 생산을 줄이고 2030년부터는 아예 없는 수준으로 만들겠다는 게 가장 큰 목표입니다. 그린 수소는 2025년부터 1000만 톤까지 생산을 끌어올리고 2030년부터는 아예 대규모 생산 체제를 가져가겠다고 했습니다. 일본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030년쯤 연간 30만 톤 규모의 수소를 보급형 가격으로 공급하겠다고 했습니다. 호주랑 일본이 손을 잡고 액화수소 공급망을 구축하려고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도 하고요. 2030년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본하고 브루나이가 메틸시 클로액선 공급망을 구축하려고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메틸시 클로액선이 뭐냐면요. 그냥 쉽게 말하면 그런 겁니다. 얘는 액체거든요. 수소는 기체잖아요. 기체를 메틸시 클로액선으로 액화시켜서 운반을 하면 효율성도 좋고 보관이나 충전 속도에도 유리하죠. 이게 지금은 가열해야 하는 문제도 있고 해서
연구 개발이 필요하고, 그래서 일본이 브루나이랑 손을 잡고 관련 사업을 추진 중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일본 내에서 수소 공급을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파이프라인 망도 구축하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까지만 봐도 배터리 전기차의 초기 모습하고 비슷하지 않나요? 배터리 전기차 초기에 테슬라도 미친 브랜드라는 소리를 듣고 일론 머스크는 그냥 사기꾼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기차 분야에서 부동이 1위잖아요. 아직까지는 수소차를 만드는 브랜드가 별로 없고 현대차가 독보적인 1위입니다. 그런데 점점 수소차에 손을 대는 브랜드가 많아지고 있죠. 일본 브랜드는 점유율을 끌어올리고 있고, 르노도 최근에 수소 콘셉트카를 공개했습니다. 5분 충전으로 800km 주행이 가능하다고 하고요. 2024년 이후부터 양산 예정이라고 합니다. 솔직히 미국이나 유럽만 수소차 보급 준비가 끝난다? 그러면 그때부터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겁니다. 아마 수소차 보급 정책부터 보급 혜택 이런 게 넘쳐날걸요. 이때부터 제조사 경쟁도 치열해질 거고요. 결국 이 분야에서 현대차가 테슬라처럼 독보적인 1위를 갈 건지 아니면 추종자를 갈 건지는 지금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수소차 보급 예산을 2천억 넘게 삭감하겠다는 내용이 발표됐습니다. 백분율로 따지면 25%나 삭감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거냐면 정부의 모든 사업 중에 예산이 삭감되는 정책이 있을 거잖아요. 모든 사업을 통틀어서 삭감폭이 제일 큽니다. 아니 대체 왜 지금 한창 개발의 속도를 붙이고 보급도 늘려야 하는 와중에 가장 큰 폭으로 삭감하는 게 말이 되냐?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심지어 이게 문재인 정부의 주요 정책 중 하나였기 때문에 정치적 판단으로 인한 결정 아니냐는 비판도 있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환경부도 나름 이유를 제시했거든요. 일단 세부 내용을 보면 수소충전소 설치 부문은 기존 예산인 1970억이 유지됐습니다. 줄어든 건 수소차 보급 부문 예산입니다. 기존에 6,800억이었던 게 4,545억 정도로 줄었습니다. 이게 수소 승용차 보급 목표를 1만 대 정도 줄이면서 나온 결과입니다. 보급 목표를 줄인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금 어차피 반도체 대란 때문에 대기 기간이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넥소도 10주 정도 기다려야 하거든요. 이걸 고려해서 딱 필요한 만큼만 예산을 쓰겠다는 취지라는 게 환경부 설명이고요. 현대차의 수소차 개발 일정도 조금 지연됐죠. 넥소 후속 모델을 출시하고 수소 연료 전지 스택도 다음 세대로 넘어가는 게 핵심이었잖아요. 이때부터 수소차를 대량으로 보급하겠다는 계획이었는데 이 일정이 지연되면서 보급 목표를 조정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작년 말에 확정된 예산이 반년도 안 돼서 대규모로 조정됐다는 점 때문에 정치적 판단으로 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혹시 정치평론가 같은 전문가가 계시다면 댓글로 관련 의견을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자동차 전문 채널의 PD니까 자동차 산업 측면으로 분석해보겠습니다. 사실 어느 정권이든 이런 발표는 항상 2%가 아쉽습니다. 환경부가 말한 걸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이번 수소 승용차 보급 목표 조정을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 탄소 중립을 달성하려면 수소의 역할이 꼭 필요하다. 수소차 보급 정책 방향은 그대로 유지한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환경부가 제시한 삭감의 근거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사실 이번 반도체 대란과 관련해서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언제 확정됐든 불필요한 예산을 아끼겠다는 거잖아요. 여기까지는 오케이,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줄어드는 예산만 2250억입니다. 이걸 환경부 예산 범위에서만 따져볼까요? 환경부에서만 삭감된 전체 예산 중에 무려 54.7%나 차지할 정도로 삭감폭이 크거든요. 그러면 자동차 채널 시각으로 보기 전에 그냥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래서 이 돈은 다 어디로 가는 건데, 이런 궁금증이 생기는 게 당연합니다. 이걸 다시 자동차 전문 채널 입장에서 본다면 그만큼 아낀 예산을 연구 개발 분야에 투입하면 좋지 않을까 싶은 거죠. 어차피 이미 확정된 예산에서 삭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지금 환경부의 발표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예산을 줄이는 것이니 정치적 해석은 부적절합니다. 이거잖아요. 이걸 이러한 이유 때문에 예산을 줄이는 것이고, 이를 통해 확보한 예산은 수소산업 관련 연구개발 분야에 투입할 예정입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충전소, 그린 수소 생산, 수소 운송 및 저장 등 초기 개발 분야에 투입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수소산업 분야의 선도주자로서 대한민국이 우뚝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러니 정치적 해석과 보도는 자제 부탁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나왔다면 어땠을까요? 2250억이면 작은 돈이 아닙니다. 지금 수소 충전 문제부터 수소 생산, 수소 운반, 수소 저장 이런 걸 모두 해결해야 하거든요.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국제사회 모두가 과제로 삼고 있는 거라서 이걸 해결하는 게 국가 경쟁력이 되고 기업 경쟁력이 되는 겁니다. 앞에서 보여드렸잖아요. 미국, 유럽, 일본, 자동차 선진국이라 불리는 모든 나라가 수소 경제 계획을 가지고 있고, 심지어 수소차랑 수소 충전소 보급을 크게 늘리겠다는 계획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테슬라처럼 앞에서 끌어주는 역할을 할지 뒤에서 따라가는 역할을 할지 지금부터 결정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아껴진 예산을 괜히 다른 데로 세게하지 말고요. 지금 이미 배터리 전기차 분야는 현대차가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기술력도 충분해서 충전소 보급까지 실천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소차 분야 예산에서 벗어나지 않았으면 하고요. 차라리 지금 과제라고 하는 거 있죠. 국가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 중에서 그린 수소 개발, 수소 공급 파이프라인, 아니면 아예 지금 카이스트에서 수소 생산 신기술도 개발하고 있다면서요. 아예 카이스트 관련 연구팀에 지원을 해주든가요. 이런 분야에 대신 쓸 거라고 환경부가 이야기를 해줬다면 정치적 해석이 나올 여지가 전혀 없지 않았을까요? 저는 이걸 보면서 이게 떠오르더라고요. 지금 보고 계시는 게 뭐냐면 30년 전 우리나라인데 자율주행차가 실제 도로를 달리는 모습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자율주행차 개발이 엄청나게 활발했던 거 아시나요? 테슬라보다 무려 30년이나 빨랐던 건데요. 이 당시 고려대학교 산업공학과 한민원 교수팀이 개발한 기술이었습니다. 최고 주행 속도가 시속 100km였고요. 고속도로 주행, 심지어 야간 주행까지 가능했습니다. 여기에 요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라고 부르는 거 있죠. 앞차를 감지하면 경보음이 울리면서
나오면서 브레이크뿐만 아니라 클러치까지 자동으로 밟아주는 기능까지 있었습니다. 이건 국뽕이 아니라 이 당시 세계 최고 기술이었습니다. 그래서 벤츠도 우리나라 자율주행차 기술을 배워갈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2000년대 들어서 개발 지원을 중단했고 지금의 모습에 이르게 된 겁니다. 20년 전의 실수를 20년이 지난 지금 또 반복하지는 않겠죠.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김승현 안PD의 스포일러 안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